이강인 넌 끝났어. 엄청난 한방 공개한다. 황선홍. 새 국대감독 긴급 폭탄 발표. 축협도 대충격 발칵.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는 카타르 아시안컵 직후 치른 파리 생제르맹, PSG, 위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시안컵 뒤 치른 3경기에서 61분, 낭트, 45분, 스타드 렌, 4분, AS 모나코를 각각 소화하는 데 그쳤다. 올 시즌 전반기 총 15경기에서 1003분, 평균 66.9분을 뛴 것과 대조된다. 이강인은 최근 그라운드 밖에서 홍역을 치렀다. 그는 지난달 막을 내린 아시안컵에서 이른바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요르단과의 대회 4강전을 앞두고 저녁 시간에 탁구를 치다가 손흥민, 토트넘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인은 국민 남동생에서 한순간에 하극상으로 추락했다. 이강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표팀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손흥민도 이를 수용하며 사태가 일단락된 분위기다. 하지만 팬들이 이강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이제 관심은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모아진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3차 회의 뒤 황선홍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황 감독은 3월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이끈다. 당초 황 감독은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겸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두고 올림픽 대표팀 최종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황 감독에게 투잡을 맡겼다. 황 감독이 임시 사령탑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년 6개월 팀을 꾸리면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림픽 대표팀 친선대회는 마지막 경기력 점검 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양쪽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황 감독에게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그 위상이 압도적이다. 또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을 이끌고 한국의 3연속 금메달을 지휘했다. 현재 그 누구보다 이강인 활용법을 잘 알고 있다. 황 감독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팀 내 불화설이 터진 뒤 첫 소집이다. 현 상황을 수습하고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황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은 뒤 A 대표팀을 잘 추슬러서 2연전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끔 준비하겠다. 한국 축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표팀을 많이 성원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 고 말한 이유다. 3월 A매치 명단은 11일 발표.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이강인을 선택해도 배제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강인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소속팀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6일 열리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16강 2차전에서 반전을 노린다. 첫 퇴장 양현준. PK 유도했지만 레드카드, 셀틱은 리그 11경기 만에 패. 양현준은 3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타인캐슬 파크에서 열린 하트 오브 미들로디언과 2022년에서 2024년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일부 29라운드 원정 경기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그라운드를 끝까지 누비지는 못했다. 전반 16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한 까닭이다. 지난해 7월 셀틱에 입단한 양현준의 이번 시즌 첫 퇴장이다. 양현준은 이번 시즌 리그 21경기에 출전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2경기 연속 도움을 작성하는 등 존재감을 살렸지만 퇴장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출발은 좋았다. 양현준은 전반 11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돌파하다가 알렉스 코크런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아이다의 슛은 골키러 젠더 클라크에게 막히면서 무산됐다. 이어 양현주는 코크런과 경합하는 상황에서 발을 들어올렸는데 그의 발이 코크런의 머리 쪽으로 향했다. 주심은 온필드 리뷰를 진행했고 양현준에게 퇴장을 선언하면서 양현준은 그대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수적 열세에 몰린 셀틱은 전반 42분 이와타 도모키에게 핸드볼 파울을 내줬고 키커로 나선 조지 그랜트에게 선제 결승골을 허용했다. 후반 11분에는 로런스 샹클랜드에게 추가골을 얻어맞으면서 0에서 2 완패했다. 셀틱은 리그 10경기 무승 행진이 끊기면서 승점 68로 선두 레인저스, 승점 70, 위 뒤진 2위 자리에 머물렀다. 한편 오영규는 던디전에 이어 출전 명단에서 제외돼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3. PL 선수들이 이용하는 비밀 터미널이 있다. 활주로에 주차한 뒤 여권을 보여주고 20분 만에 비행기를 탔다. 스포츠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간 벤 포스터가 한 팟캐스트에서 축구 선수들만 이용하는 비밀 공항 터미널을 공개했다. 라고 보도했다. 포스터는 한때 PL에서 활약했던 골키퍼다. 와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버밍엄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등에서 PL 통산 390경기에 출전했다.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A매치 8경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포스터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웨스트 브로미치 시절 있었던 일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가 취소됐다. 비테세나 PSV와 경기를 하기로 했었다. 라고 떠올렸다. 그는 결국 구단은 믿을 수 없는 개인 제트기를 빌렸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용기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다. 라고 회상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스터는 웨스트 브로미치 시절 원정 경기를 떠날 때 선수단이 빠르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항에 별도의 비밀 터미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정 경기를 통해 비행기를 탈 때 버밍엄 공항으로 가지만 화물기가 착륙하는 쪽이 따로 있다. 마치 개인 터미널 같은 곳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는 모두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말 그대로 활주로에 주차한다. 전용 터미널에 들어가 여권을 보여주면 20분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터는 선수들이 축구화를 제공받는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선수들은 모두 브랜드를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축구팀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신제품이 있을 때 구단을 찾는다. 라고 말했다. 또 담당자는 브랜드와 계약한 선수들을 찾아다닌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출시될 제품을 보여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다. 라고 덧붙였다. 포스터는 최근 이러한 시스템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다. 브랜드와 계약한 선수들을 위한 비밀 웹사이트가 있다. 선수들이 로그인을 한 뒤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다. 선수 계정엔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다. 꽤 멋지다. 라고 답했다. 4. 축구 말고 다른 종목 하면 안 되겠니? 첼시 FW 두고 팬들 하소연? 왜? 영국 언론 매체 데일리 메일은 3일 한국 시간 첼시 팬들은 잭슨이 브렌트퍼드와의 경기 도중 헛다리를 짚다가 넘어지자 다른 종목을 해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첼시는 같은 날 브렌트퍼드와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맞대결을 펼쳤으나 2에서 2로 비겼다. 잭슨은 올 시즌 초 스페인 라리가의 비아레알서 3,200만 파운드, 약 539억 원에 넘어온 어린 공격수다. 22세 공격수 잭슨은 지난 시즌 비아레알서 38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해 각광받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에 재건을 꿈꾸던 첼시가 그에게 눈독을 들였다.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의 가능성을 높게 산 첼시는 무려 8년 계약을 체결하며 잭슨을 2031년까지 묶어두게 됐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잭슨은 실패작 취급을 받고 있다.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골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올 시즌 30경기에 출전했지만 11골 3도움에 그치며 주전 공격수로는 크게 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FBref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잭슨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 공격수들 중 상위 10%에 달하는 기대 득점, XG,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득점은 상위 45%다. 이는 다시 말해 좋은 기회에서 득점으로 연결짓지 못하고 허비하는 모습이 많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골 결정력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주전 공격수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또한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자주 표출했다. 지난 12월 에버턴과의 맞대결서 0에서 2로 패한 첼시는 16개의 슛을 시도했으나 유효 슈팅은 단 4개 기록했다. 이에 포체티노는 축구는 골을 넣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경기서 결정력이 좋지 못했다. 고 고백한 뒤 매우 실망했다. 몇 팀의 공격수에 비판을 보냈다. 또 우리는 따야 할 승점을 따지 못했다. 우리가 더 나았지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이겼어야 할 경기였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전했다. 그리고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서 완전히 폭발했다. 잭슨은 당시 공격 상황에서 헛다리를 짚으며 수비수를 따돌리려다가 오히려 공에 발이 걸리며 스스로 수비진에게 내주는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팬들은 이에 SNS로 잭슨은 다른 종목을 시도하는 것이 낫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첼시 팬들은 시즌 시작 전 잭슨을 드로그바에 비교했다며 자조적인 발언을 전하는 팬들도 있었다. 잭슨의 실력과 드로그바를 비교하기엔 실례라는 발언이다. 드로그바는 첼시의 레전드 공격수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첼시의 대들보 같은 선수였다. 첼시와 프리미어리그만 4번 우승했으며 FA컵과 리그컵은 각각 4번, 3번 우승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또한 들어올렸다. 이러한 비판을 다소 잠재우는 활약도 펼쳤다. 잭슨은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서 전반 35분 선제골을 터뜨려 1에서 0 우위를 만들었다. 또 3번이 슛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첼시는 이번 경기에 비기며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클럽 대항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리그 11위인 첼시는 승점 36점으로 5위, 토트넘과 승점 14점 차다. 이번 시즌에도 중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